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이 결정이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다 윤석열이랑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놈들만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일 수가 있는지. 왜요? 윤석열한테 커피 타다 바치거나 또는 카풀만 해도 중요한 자리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명씩 이제 경력을 볼 텐데 그냥 스포일러를 하자면 네. 그냥 옛날에 같이 일하던 공범들이에요. 네, 관련된 인사 관련된 후보들 한 명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데요. 일단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형사 1부장으로 함께 근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측근인 거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측근인 거고 사실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합니다.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랍니다. 이거 여러모로 쓰일모가 많은 친구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경력을 같이 했는지 좀 볼게요. 네,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평검사 시절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세월호 수사를 조진 윤석열이 꽂아준 인물이군요. 네. 네. 그리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2016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호흡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측근 중에 최측근이군요. 영철이를 밀어내고 아마도 영철 오빠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와. 사실은 영철 오빠가 제일 큰 공을 했거든요. 삼성을 김스타. 김스타가 그 삼성을 엮어내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프로포폴 협박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김스타가 가야 될 자리인데 신 차장이 덤으로 이거 얹었네요. 자, 이진동. 네. 이진동. 이진동 자, 대구고검장. 이진동 이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미친 새끼들이 그 뉴스버스 이진동 그 사진을 대신에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네, 이분은 윤석열이 대검 중앙수사 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습니다. 제일 큰 건 한 놈이네요. 자, 여기서 보자 그러면 결국은 혈통이 좋은 심우정과 그리고 가장 큰 일을 했던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정권 위기가 닥칠 수 있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맞아야 되는 공범자인 이진동이 저는 1, 2번 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 아니면 조작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임관혁은 조작을 제일 잘했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니까. 근데 지금 청장은 그런 거 직접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검찰총장은 그걸 직접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니 근데 그거는 다 배워. 이게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놈이 있을 거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아니 잠깐만요. 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얘가 한동훈을 견제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을 견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신자용 얘가 윤석열 한동훈이랑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더욱 탈락 사유 아닌가? 아니죠. 야, 너 한동훈 알지? 아는 거 있지. 네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한동훈 칠 거야, 안 칠 거야? 이게 기준일 수도 있지. 이게 기준일 수도 있지. 아무튼 누가 되든지 간에 그냥 윤석열이 꼬붕이다. 따라서 이해를 내세운 거는 그나마 어떤 중립적인 인물이나 티 안 나는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남아있는 신복들을 다 올린 거는 윤석열도 차기 검찰총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검찰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 중에 어떤 놈이 돼서 올라오든지 간에 그 영향력을 낮추거나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이 캐비넷을 열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도 한동훈의 캐비넷을 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꼬라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용이 한동훈 판대 올렸잖아요, 후보군으로. 올린 것 자체가 그건 거지. 너 진짜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이건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전 얘기가 됐겠죠? 지금
지금 그리고 윤석열은 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짓말하고 총장이 된 애잖아요. 지가 검찰 개혁 강하게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해놓고 뒤에 문재인 그럼 난 대통령 신자영 추천. 신자영이가 저는 한동훈을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저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뒤통수. 한동훈이랑 손을 잡아버리는. 그렇지. 한동훈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한동훈의 손을 잡아가지고.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았던 것처럼 윤석열도 칼 맞아야지. 그래서 나는 자용이 추천. 저도 자용이를 추천합니다. 네. 지금 검찰이 홍준표 관련해가지고 홍준표를 선거법으로 다시 이 조사를 시작하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홍준표가 홍카콜라랑 대구TV 이런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치적에 관련된 방송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차기 대구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공적인 매체를 이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문제는 전체 무혐의가 아니라 방송을 했다니까. 홍준표를 띄워주기 위한 방송을 했던 담당자들은 입건을 했어. 그러니까 홍준표를 띄워주기 위해서 방송을 한 건 사실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하지만 홍준표는 몰랐기 때문에 선거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만 걸쳐놨던 사건이었거든. 근데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해라라고 내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검찰이란 한동훈 쪽 라인이라는 거죠. 100%죠.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될 때부터 후보직에 오를 때부터 홍준표는 계속 딴지를 걸던 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야 니들 뭐하니 한동훈 밑에 있을 거야? 빨리 대구로 내려와. 우리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 모여서 이게 당 하나 새로 꾸미게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내 전의대로 세운 홍준표를 이것들이 건드려? 그렇죠. 이미 레임덕인 거죠. 이미 윤석열과 홍준표는 당대표 선거가 있기 전부터 이미 만나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마쳤고, 또 심지어 각종 후보들 분들이 원희룡도 그렇고 나경원도 다 가서 홍준표를 만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홍준표가 뭔가 흔들기에 들어올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중요한 건 핵심적으로 죄목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대구TV를 통해 갖고 홍준표를 띄우기 위한 방송을 한 건 맞다라고 경찰이 이미 해놓은 상태야. 1차적인 조사를. 다만 홍준표가 몰랐었다는 거지. 이제 그것만 바꾸면 돼요. 홍준표의 지시가 있었다. 아니면 홍준표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 선거법이 되는 거고,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직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 추경호가. 그 자리는 내 자리. 차기 대구시장은 나. 요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추경호가 지금 국회의원인데 네. 의원직을 버리고 대구시장으로? 훨씬 쏠쏠하다고 느끼면 당연히 버리고 갈 수 있죠.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의 차기 후보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추경호거든요. 이미 정가에 소문이 딱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대구시장을 노리는 거죠? 그게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글로 간다고? 그럼 잠깐만. 그러면 윤석열 쪽이야? 그렇죠. 현재까지는 윤석열 척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성렬이는 대구당 아닙니까? 대구 경북 아니면은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홍준표가 그동안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만일에 이거를 날린다. 한동훈이가 날린다라고 하면 차기는 추경호가 그걸 주워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얘기만 더 하자면 하태경이 갑자기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네. 보험연수원 원장, 네, 보험연수원장. 그러니까 보험 관련한 연수를 담당하는 그 연수원의 장인 거예요. 네. 근데
연수원장이 연봉이 2억 5천이야. 3년 임기고요. 연간 2억 5천을 받는다고요. 물론 법인카드랑 관영차는 당연히 나오겠죠. 아니, 저 이 대통령보다 연봉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이진숙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 하태경은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지역구 양보해줬다고 그 그럼요. 대가를 주는 건가? 그것도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그 보험연수원장이 뭘 하는 자리, 보험연수원이라는 게 뭘 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이랑 전혀 상관없는 국회의원이 벌써 9년째 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험연수원이 보험업계 위탁 교육을 하고 민간 자격 시험을 담당하는데 하태경은 참고로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금융 관련 경력이 없습니다. 야, 진짜 난 사실 생명보험 판매사 자격증도 있고 변액보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저 2개 다 있거든요. 본인 생명은 잘 관리하시고요. 연간 2억 5천 네. 연봉 쏠쏠하네요. 야, 연봉을 2억 5천, 민간 기관인데 2억 5천씩 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이런 꿀보직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거고요. 그런가 봐요. 요런 그 망한 정치인들이나 선거 떨어진 애들한테 어떻게든 침발라 줄 수 있는 자리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하태경이 앞장서가지고 내부 승진을 시켜야지 이러고 지랄발광했는데 쥐가 이제 그 자리 가는 거야. 아니 이 보험연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개인 그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걸 대행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험 전문가들, 보험 교육이라는 보험 실무에 밝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한 번도 저기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서 원장이 된 케이스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벌써 3대째, 9년째 계속해서 낙하산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아직까지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인사들 문재인 정부 때는 참 많이 무던히도 살려줬거든요. 박근혜나 윤석열은 싸그리 날렸어요. 임기 남아있는 사람들 막 나가라고 압박 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런 낙하산들 한번 다음 정권에는 싹쓸이를 해서 하태경을 반드시 실업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